2800선이 깨졌던 게 언젠가 봤더니 2022년 1월이었더라고요. 1월 24일. 그 뒤로 2200선까지 갔다가 지금 어느덧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어떤 배경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때문인데요. 네. HBM 분야에서 어쨌든 주도를 했던 SK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6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총은 그 상승률이 좀 낮은데 좁은데요. 어쨌든 그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SK 진정하세요. 반도체를 좀 주도했다고 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 요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요,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요, 올 들어서 외국인이 22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2년과 비교하면은 외국인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2800선을 넘어서 너무 지금 신난 네, 거 아니죠? 흥분했습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2800을 넘을 거면 좀 확실하게 넘을 것이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하루 모습인데 앞으로 3000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가 좀 증권사 컨센서스를 좀 알아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 시점보다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고점을 제시한 게 메리츠증권이었습니다. 3150까지 제시를 했고요. 농협 NH도 이 31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투, 키움증권 3000, 또 미래에셋 교보 DB는 2900선까지 제시를 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한 2890선까지 올해 이 코스피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배경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높게 올라간다.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저 숫자들이요, 그냥 우리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하고 찍은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PER이나 EPS, 그러니까 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업들의 뭐 순이익이라든지 뭐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올해 좋게 나온다면 3150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저렇게 밑에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300선을 지금 DB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하단을 2300으로 본다는 건 뭔가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사님, 앞으로 이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 어떤 걸 우리가 좀 꼽아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음 주 26일이죠. 수요일에 나올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과 그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이유를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이제 CPI 지표가 나올 텐데 네.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8월 1일에 있을 FOMC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CPI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안 그래도 소비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연준이 생각보다 이른 서프라이즈한 어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두 개 이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하고 CPI 이걸 좀 중요하게 봐라 말씀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지금 동일하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고금리 여파에 중소형주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당장 오늘 보니까 뭐 코스닥의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났다 이런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된다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어요? 사실 미래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양분된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공통적으로는요, 3분기까지는 더 가겠지만 하반기에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요, 미국 증시에서 테크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당연히 신경 쓰이는 수치입니다. 그래프에서도요, 빅테크 상위 7개 주가하고 S&P 500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AI 테마가 과열인가 따져보기 위해서 이 주가 수익 비율을 좀 살펴봐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이 닷컴 버블 때 상황인데 약간 기울기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요, 이 반도체 기업들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이 중소형주의 부진이 대형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오늘 보니까 대규모 뭐 구조조정한다는 SK그룹 얘기도 들리고요. 네. 대형주들도 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일단 우리 시장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문제가 더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 보고 있고, 이게 또 하반기에 가면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올 상반기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바로 이제 정부의 강제성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이 부분에서 그냥 반짝하고 말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강제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대주주분들이 뭐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서 전체 그룹을 지배를 하고, 하지만 이러면서 소위 이제 보수의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들어가야 될 몫을 갖다가 자기가 보수로 대부분 다 챙겨가는 그런 관행들이 거의 수십 년간 지속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성숙된 선진국의 시장에 어떤 제도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과세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떤 이 탈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아주 지목을 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이 코스피를 지금 끌어올리는 주축은 단연 지금 AI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우리 지 기자도 다뤄주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뭐 DB 하이텍 초강세 보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경기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AI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도 좀 알아봤다고요, 저 기자?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리서치 센터장들하고 전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AI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하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는 지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재 시장에서 이 AI 주도주라고 쓰는 엔비디아를 살펴보면, 사실 엔비디아 비싼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은 1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사실 이 고민의 이 본질이 바뀌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엔비디아는 1년 전부터 비싸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나왔고, 그 실적을 눈높이에 맞춰가면서 지금 시총 1위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이 어느 순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이 온다면, 아까 지수희 기자가 짚었던 것처럼 이 버블이 폭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욱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실적은 나오기 전까지, 실적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런 회의감 속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시총 1위를 도달하니까 닷컴 버블의 악몽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던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버블에 대한 어떤 징후를 이제 체크하는 뭐 대표적인 10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그렇지만 이 걱정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걱정의 벽을,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어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지도 못합니다. 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 그 밑에 있는 HBM 관련 테스트 종목 몇 개만 좀 많이 올라갔었지, 예. 그 막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루닉과 비노 같은 종목들이 작년 초부터 해서 한 10배, 10배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뒤에 어떤 후속타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진짜로 어느 순간 꺾게 된다면 이거 전부 다 꺾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로 이제 AI 관련된 어떤 반도체 섹터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조금 늦었다라는 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6개월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좀 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 보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에 주목할 업종, 또 피해야 할 업종 어떻게 됐냐? 이거 증권사들 좀 알아봤다면서요. 먼저, 예.
주목할 업종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일단 그 3분기까지는 계속 그 AI 반도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실제로 어디가 주도할지를 잘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실적이 잘 나온 또 다른 곳 하나가 이제 화장품 업종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방산 같은 경우 또 이거 올해 또 상반기에 주목하지 못했던 바이오 같은 그 섹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바닥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화장품 소비재, 바이오 헬스케어. 혹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 섹터 안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가?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네, 물론 조금 이른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오늘 좀 어제 오늘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안 좋아요,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올 상반기 6개월 정도의 어떤 시세를 낸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쉬어갔었던 섹터들을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주기로 텀을 주고서 대시세가 나는데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가 뭐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을 제외한다라면은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더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캐나다와 ECB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연준마저도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3년 정도 쉬어갔었던 바이오 섹터 역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타이밍에 만약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꽉 차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온다, 쉬어간다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서 풀린 수급이 약간 또 내려가면서 코스닥 쪽 바이오 쪽으로 약간 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7월 중순에 CPI에 더불어서 8월 중순이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에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를 놓고서 이제 방산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네. 8월 중순에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또 그런 관련된 신재생과 바이오 섹터를 보는 수위가 있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랑 관련이 있어요,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의 정부가 오바마 헬스케어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또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한 달 주기 어떤 그런 텀을 가지고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일단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시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고 검증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이 확실히 수급을 꽉 잡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에서는 알테오젠이 뭐 모두가 다 인정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리가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새롭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 이 종목도 시가총이 아직 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서서히 좀 스터디가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야 할 업종은 없어요, 그러면? 정 기자? 네,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앞서 얘기한 종목들 빼고는 다 피하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피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리서치 센터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좋다고 한 것 말고는 전부 다 중립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 의견이 없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되게 큰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얼마나 냈는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료로 낸 게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리서치에서 이렇게 종목이 많을수록 리포트가 많을수록 보시면은 어닝 쇼크나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뭘 먹으려고 해도 좀 시끄러운 축제를 가야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곳들에서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짚어본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하기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실적 측면입니다. 올해 우리 시장에서 업종별로 할 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역성장이 예상되는 게 지금 철강 하나거든요. 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덤핑 관세 문제도 있고 중국에서 이 철강 이 매물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철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또 2025년, 2026년에서는 운송,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조금 역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갈림길에선 K증시. 지수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